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작년 오늘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께서 문재인 정권의 군 탄압,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현장 구조 현장에서 했던 기무 활동을 민간인 사찰이다 해서 그렇게 특별 수사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 군의 명예가 짓밟히고 군이 매도당하는 그런 문 정권의 폭정에 항거해서 몸을 던진 바로 그날입니다.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수 사령관의 그 사고 당시 마지막 변호인으로서 이 사령관께서 몸을 던지신 그날까지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런 변호인이었습니다. 또 이재수 사령관이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되어서 영장 심사를 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령관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또 변호를 했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이 사령관과 저와의 인연은 제가 2011년도에 부산 검사장으로 부임을 했더니 이 사령관께서 부산 지역의 향토 사단의 사단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났고 그 이후에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느닷없는 지시를 합니다. 기무사에 대해서 무슨 계엄 문건에 대한 그런 수사와 더불어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그 당시 말이죠. 구조를 위해서 군이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군 병력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 등을 위해서 현지 투입이 됐죠. 군이 이렇게 가면 군과 민간 간의 어떤 그런 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무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무사 본연의 기무활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도체육관에 있던 유족들의 그런 현장 상황도 보고 내용이 일부 들어갔겠죠. 또 기무 사령부 예하부대가 광주 쪽에도 있지만 저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체를 바다에서 건져올린 그 사체를 안산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느라 안산 지역에 있는 또 기무부대원들이 그 장례 관련 동향을 보고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기무사령부의 기무활동 보고서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유족을 사찰했느니 민간인을 사찰했느니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삼아서 특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먼저 군 검찰부에서 아직도 군에 근무 중인 2018년 기준 아직도 군에 근무 중인 기무사 장성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재수 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일 당시에 영관급 간부로 있었다가 2018년도에 그분들 중에 일부가 승진을 해서 장성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광주와 안산 지역 기무부대에서 일을 했던 그 기무사령부의 장성들을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한 겁니다. 민간인 사찰했다는 그런 구실로 말이죠. 군 검찰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아무런 개념도 줏대도 없이 그렇게 법리적으로 억지 적용을 한 겁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문 정권 들어선 이후에 조국 수사 전까지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얼마나 남 적용을 했습니까? 그 죄의 적용을 얼마나 남용을 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무사 본연의 활동들이 다 민간인 사찰로 매도당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수 사령관은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사실 2018년 작년 7월 달에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정작 본인은 말이죠. 예편을 했기 때문에 군검찰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군검찰부의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회부되고 그 1차 마무리가 작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검찰인 서울지검으로 이첩이 돼가지고 정작 이재수 사령관은 11월 달에 함께 예편한 당시 참모장 그분하고 이재수 사령관은 11월 달에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조사는 11월 달에 받았지만 부하 장성들이 7월부터 조사를 받고 8월, 9월, 10월 조사돼서 재판도 일부 진행하는 동안에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지휘관,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의식에 투철했던 이재수 사령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이었습니다. 참 군인이었습니다. 상념 하복 관계에 그 투철한 애국 정신, 또 국민을 위하는 마음, 군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가, 또 군 내부에서의 그런 어떤 상하 위계 관계,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던 이재수 사령관 입장에서 부하 장성들이 정말 가짜는 혐의로, 정말 얼토당토하는 혐의로 죄인 취급을 받고 군 원스타 투스타가 별이 떨어져 나가고 영창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저와 수시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변호를 자청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이 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당당했다. 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제를 갖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판례상 무슨 뒷조사를 미행을 하고 또 전화 도감청을 한다든가 말이죠. 함부로 그 개인 SNS를 열람한다든가 이렇게 음흉한 어떤 그런 뒷거래, 뒷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사찰입니다. 물론 정식 수사를 할 때 필요한 마약사범, 조폭사범들, 정말 중요한 사람을 쫓을 때 미행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합법적인 수사와 별개로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당시 기무사령부 직원들, 이 광주 지역과 안산 지역의 그 기무부대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노출된 그 현장에서 유가족들의 비통해하는 정말 가족들의 사체 인형을 기다리는 진도체육관에서의 그 정말 슬프고 암울한 그 상황과 장례식 상황을, 그게 무슨 사찰이 돼. 물론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그 보고서에 소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무사령부 직원들, 기무부대 직원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다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나 기타 거기 현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까지, 기무부대 직원들은 사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보고서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직간접 탐문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즉 기무사령관이나 사령부의 상급자들이 일선 기무부대 예하 직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시켰으니까 너희들이 직권남용이다 하고 장군들을 구속을 한 겁니다. 저는 법조 생활 30여 년 동안에 정말 엉터리 같은 법 적용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가장 엉터리 같은 법 적용이다 하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가 막힌 수사, 이렇게 엉터리 같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재수 사령관은 많이 괴로웠습니다. 심적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군이 매도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울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절절하게 뛰어났던 이재수 사령관,
저는 나중에 본인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될 뻔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이나 기타 수사 관계자에 대해서 육두문자 혼자 푸념이라도 그런 욕을 하는 상황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양반 군인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는 정말 지나칠 지경이었습니다. 4년 전에 기무사 사령부가 그렇게 했던 일을 가지고 2018년에 조사하면서 11월 달에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아들이 혼자 있는 오피스텔 숙소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편 후에 이 사령관이 살고 있던 서울 숙소는 물론이고 이 사령관과 관계된 이 사령관도 예편 후에 생업을 위해서 어떤 하는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관계된 사람들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정말 뭐라 할까요? 무슨 그냥 무자비하고 개념이 없는 수사를 해서 결국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정에서 이 사령관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군이 국가적 위기 재난, 대형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한 군과 함께 기무부대가 출동해서 본연의 기무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부대로 나간 이 대민 불필요한 부적절한 대민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밖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제안, 이 상황 수습을 위한 그런 보고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 색깔을 부여해서 문제를 삼는 이러한 법적인 접근이 잘못된 것이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또한 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지휘관인 나를 처벌해달라. 내 지휘를 따른 부하들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책임을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 또한 이 사령관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법리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판사님, 저나 판사님이나 만약에 군법을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만약에 군에서 그런 상황에 임했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부대원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냐. 과연 이것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 있느냐. 그때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가 이런 말 했던 것도 기억나는군요. 군은 계엄이 발령된 경우 외에는 대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있느냐. 무슨 재난 상황, 천재지변,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나면 인근 부대원들이 출동해서 군복을 벗어 던지고 러닝 차림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현장 수습과 구조 작업, 현장 정돈 작업을 한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무슨 계엄이 아니면 민간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느냐. 저는 그때 그 검사가 아무 개념 없이 하는 얘기가 참 화도 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쨌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는 영장이 기각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이 사령관이 이 기무 활동, 세월호 사고 직후 구조 활동에서 벌였던 이런 기무 활동의 당위성과 정당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강변함으로써 먼저 구속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하 장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그 사람들의 재판에도 좋은 결과 군사법원에서는 군검찰도 그렇지만 거의 기계적으로 까라면 까식으로 그것을 다 직권남용으로 또 어떤 불법 행위로 몰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갖춘 우리 일반 법원에서 이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면 먼저 몇 달 동안 구속되어 있던 부하 장성들의 저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영장 기각되고 나흘 만에 이재수 사령관이 정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으로서는 대통령서부터 청와대 주사파 이 집권 세력이 정말 군을 짓밟고 군의 명예를 매도하고 군의 어떤 대민 구조 사업을 말이죠. 무슨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혀 자기네들 외눈박이의 그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삼는 이러한 현실의 울분과 한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변호를 해서 그때 임천영 변호사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의 임천영 변호사도 애를 쓰셨는데 그때 저와 임 변호사님이 열심히 변호를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영장심사를 포기할까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속된 부하 장성들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영장 기각이 사실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속할 거로 봤습니다. 저는 이재수 사령관님이 영장심사법정에 오는 동안에 수갑을 채운 그 상황은 저는 사실은 그날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움직인 동선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알았을 때 정말 책상을 치며 이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운 그 검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령관이 그 수갑을 채웠던 그것 때문에 몸을 던졌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수치심이 대단한 수치심과 모욕감이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이 사령관은 정말 짓밟힌 군의 명예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군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항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령관께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자 또 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월호 사찰건에 대한 이 재판을 바로 잡고자 이 사법부에게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고자 몸을 던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검찰은 정말 무자비하고 무개념한 검찰이었습니다. 다만 요 한 석 달 전서부터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좀 정신을 좀 차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이라도 좀 그러한 검찰에 대한 저희 자유우파, 보수우파 진영의 분노가 한 10분의 1은 좀 이제 좀 거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슨 유재수 전 금융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또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 개입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엊그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말 청와대와 또 현재의 이 엉터리 좌파 권력과 집권 세력과 맞서고 있는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만 야간 이재수 사령관 수사에 있어서는 또 그 무렵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은 분명한 역사적 반성이 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은 우리들의 임무는 이제 나라를 온 국민이 물론 지키지만 최일선, 최전방에서 지키는 것은 결국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해서 군의 명예를 함부로 짓밟고 군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올바른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십 년 전 전장에서 죽은 병사의 유고를 왜 국가가 돈을 아끼지 않고 찾아서 발굴을 해서 다시 그 유족들에게 돌려주거나 국립묘지에 모시느냐. 그렇게 해야만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수의 사령관의 변호인으로서 이재수 사령관이 못다했던 그런 여러 가지 포부들을 저희들이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 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몸을 던짐으로써 죽었지만 우리 건전한 애국시민, 양식 있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에게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대치 속에서 이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정말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산화하신 우리 이재수 사령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경의 마음과 함께 영원히 우리 이재수 사령관이 우리 곁에 살아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재수 사령관 국민 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나가서 부족하지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이 오늘은 꼭 저 문을 열고,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자리가 작년 이맘때 이재수 사령관과 여러 차례 만나서 그 수사에 대한 그런 대비 의논도 하고 영장 심사를 받던 그날 아침도 여기서 함께 길을 나섰던,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하들 전부 살리는 그러한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한번 해보자고 나섰던 바로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재수 사령관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명복을 빌면서 우리 남은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